60대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거나 집중력이 흐려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장을 보러 갔다가 사야 할 물건을 까먹거나 방금 한 대화를 또다시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 건강이 약해지는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뇌 건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뇌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뇌의 노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뇌의 노화가 60대 이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뇌의 노화는 이미 20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 20대 초반에 완성된 후 35세가 되면서부터 매년 약 0.2%씩 뇌세포가 감소합니다. 기억력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해마도 매년 0.5%씩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동안 축적되면 우리의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뇌의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뇌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면서 평균적으로 남성의 뇌는 1350G에서 1200G로, 여성의 뇌는 1250G에서 1100G로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뇌를 위협하는 요인을 알아야 합니다. 뇌의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과 만성염증. 특히 복부 비만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복부에 쌓인 나쁜 지방은 만성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손상시키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흡연. 흡연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출혈과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나쁜 음식 습관. 불규칙한 식사나 소금, 설탕,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뇌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운동 부족.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뇌세포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우울감은 뇌의 활동성을 낮추며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7가지 실천법. 60대 이후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일기 쓰기. 뇌를 자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습관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손글씨로 일기를 쓰면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 뇌 전체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타이핑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것을 배우기.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열쇠. 외국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개의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운동하기.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체 활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모두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댄스와 같은 리듬 있는 운동은 뇌를 더욱 활발히 자극하며 균형 감각과 기억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뇌를 위한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교류. 뇌의 활동성을 높이는 소통. 친구와 대화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는 정신적 자극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6. 명상과 깊은 호흡. 뇌를 쉬게 하는 시간. 매일 10분씩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규칙적인 수면.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뇌가 피로를 풀고 기억을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뇌건강의사가 전하는 뇌 건강을 되찾은 80대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분은 80대의 여성 시인이셨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고 절 찾아오셨죠.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시 쓰기를 멈춰야 한다는 점에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했던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매주 새로운 단어를 10개씩 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1년 뒤에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85세가 되었지만 더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내며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뇌 건강,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뇌 건강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를 더욱 적극적으로 돌봐야 할 때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높이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 이후가 오히려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70대인데도 누구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누구는 외롭고 초라하게 사는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행복한 70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미리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삶을 즐길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되기 전에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 인간관계, 자립, 사고방식, 인생태도 등 70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젊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있어지고 어떤 사람은 위축되고 초라해집니다. 몸이 늙는 것을 걱정하고 후회하며 사느냐,
나이에 맞는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누리느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건강과 활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되기 전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부정하고 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 맞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대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면 삶의 기회가 훨씬 넓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면 노후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건강하고 활기찬 70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을 즐기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내가 벌써 60대야, 이제 70대가 다 됐네라고 생각하며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단순한 숫자일 뿐 실제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70대가 되어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더 지루해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반면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늘 젊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도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80대에도 여행을 다니고 90대에도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인생은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과 활력입니다. 숫자로 나이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굽고 기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평소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훨씬 젊어 보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뇌 건강과 감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70대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자립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족이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집니다. 노후에 돈 걱정이 없으려면 미리 저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실속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걱정 없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자립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립심을 가지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립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결국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70대를 위해서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생활을 정리하며 삶을 계획할 줄 압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감과 자립심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여행을 가거나 스스로 요리를 해 먹거나 집안일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훨씬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늘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불안해하고 결국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자립하는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자립적인 삶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족이나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살 때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원하는 곳을 여행하며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한 70대의 비결입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삶의 결정권을 빼앗기고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이룬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자립적인 태도가 행복한 70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70대를 위해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지만 노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행복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꼭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인간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으로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꾸준히 교류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줄이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과 친구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는 노후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도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면 세상의 변화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꼭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닫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70대를 위해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노후를 더 즐겁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태도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 대신 저들은 저들만의 방식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삶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노후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 자신의 기분만 나빠질 뿐입니다. 반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떠올려보는 작은 습관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70대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그때 해볼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이를 이유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여행, 공부, 운동 등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뭐 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더 즐겁게 살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나옵니다. 하루의 소소한 기쁨을 찾는 습관이 노후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 한 잔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삶을 즐기려면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쁨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행복한 70대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70대를 위한 마음가짐과 준비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배움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인생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행복한 70대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70대가 지금보다 더 빛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60대) 이후에 모임에 나가보면 유독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생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건강하고 여유로운 사람들, 언제나 즐겁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활력이 넘치고 누군가는 위축되어 보이는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저 사람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60 넘어서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유형과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당신도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보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간관계가 좋고 어떤 사람은 혼자 외롭게 보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늘 불평과 한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나이라도 살아온 방식과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배워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훨씬 활기차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유형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유독 건강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하고 몸의 움직임도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쩜 그렇게 건강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립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도 즐겁고 분위기도 밝아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꾸준히 운동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걷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허리가 곱고 걸음걸이가 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반면 운동 부족으로 몸이 굳어 있으면 움직임이 둔하고 기력이 없어 보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안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가 넘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습관화한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중요할까요?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반면 건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먹습니다. 식습관이 나쁘면 혈압, 혈당,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소식하면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고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입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 관리만 잘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모임에서도 더 활기차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만 부러운 대상일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도 부러움을 받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들은 돈을 허세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절약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임에서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있고 말과 행동에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노후에도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소제목 불필요한 과소비를 하지 않고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쓸 때와 아낄 때를 잘 구분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곳에서 절약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임에서 보면 소득이 많지 않아도 알뜰하게 관리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소비를 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반면 젊었을 때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계획 없이 돈을 쓴 사람들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 하나가 결국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돈은 있을 때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어떻게 써야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쓰면서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 기분 좋게 돈을 쓰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되 낭비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위해 좋은 옷을 사거나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보여주기식 소비나 불필요한 사치는 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도 이런 곳에 돈을 쓰는 게 정말 가치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건강, 배움, 여행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해 소비합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꼭 비싼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돈은 얼마나 많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서 부러움을 받을까요? 바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임에서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유지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쌓으며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최고야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훨씬 즐겁게 보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다음으로 새로운 사람과 소통하는데 거리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보면 늘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외로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삶의 활력도 유지합니다. 젊은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임에서도 항상 인기 있고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말투와 태도를 가질까요?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즐거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푸념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대화 상대가 줄어들고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임에서 보면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할 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외모와 태도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요소일까요? 다음으로 외모와 태도가 세련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옷차림과 스타일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옷을 입기보다는 기본적인 스타일을 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액세서리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옷이라도 구김없이 잘 다려 입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훨씬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색깔 조합을 잘 활용하면 나이를 떠나 더욱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패션 센스가 좋은 사람들은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타일뿐만 아니라 자세와 태도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다음으로 당당한 자세와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처음 보였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모임에서 보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음걸이가 당당한 사람들이 돋보입니다. 반면 어깨를 움츠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자신감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세가 바른 사람들은 실제로도 더 건강해 보이고 젊은 인상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세가 바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로 에너지가 높고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의 표정과 말투에서도 나타납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며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모와 태도뿐만 아니라 피부와 헤어스타일 관리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다음으로 적절한 스킨케어와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머리카락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임에서 보면 피부가 촉촉하고 머리카락이 단정한 사람들이 더욱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 보이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만 신경 써도 얼굴이 훨씬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역시 너무 흐트러져 있거나 흰머리가 관리되지 않으면 자칫 초라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흰머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깨끗하게 염색하거나 스타일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너무 강한 화장보다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나 깨끗한 피부 표현이 더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헤어스타일도 나이에 맞게 세련되게 유지하면 모임에서도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외모 관리는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항상 배움과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평생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젊고 활력이 넘칩니다. 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배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한 가지 취미라도 깊이 있게 즐기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움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봉사활동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다음으로 여행, 운동, 봉사활동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보면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삶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도 많아지고 생각의 폭도 넓어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항상 바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늘 집에만 있고 활동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즐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으로 인생을 즐기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을 즐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며 삶을 채워갑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라는 생각 대신 아직도 해볼 것이 많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글을 쓰는 등 작은 도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습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며 늘 행복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반면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삶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 노년의 행복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 넘어서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러움을 받는 유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더 건강하고 더 여유롭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멋진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인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고 즐기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더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기품 있고 우아해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과 태도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과 몸매뿐만 아니라 말투와 생활 습관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더 멋있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 말투, 생활 습관까지 신경 씁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훨씬 젊고 우아한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70대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귀티 나는 노년을 위한 핵심 요소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보다 훨씬 젊고 세련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귀티 나는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귀티 나는 사람들은 외모와 자세부터 다릅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젊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초라하고 위축되어 보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와 분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단순히 명품을 걸치거나 비싼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태도 하나하나가 기품을 만들고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젊었을 때보다 더 멋있어지고 누군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세련된 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티 나는 70대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깔끔한 스타일과 자신감 있는 자세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옷을 비싸게 입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습니다. 옷이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도 구김없이 잘 다려입고 색깔 조합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단색 계열의 깔끔한 옷을 선택하는 것이 세련돼 보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액세서리도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이 바랜 옷, 늘어난 니트, 너무 과한 패턴의 옷은 세련된 인상을 줄이게 됩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과 가방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귀티나는 노년의 비결입니다. 특히 구두나 로퍼처럼 클래식한 스타일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 정리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세도 단정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세가 어떻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사람과 등을 구부리고 걷는 사람의 인상은 크게 다릅니다. 허리를 펴고 자연스럽게 걷는 것만으로도 훨씬 젊고 당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등이 굽으면 몸이 위축되어 보이고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 뇌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 실제로 활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거울을 보며 자세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앉아 있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당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균형을 잡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피부 관리도 신경 씁니다. 다음으로 헤어스타일과 피부 관리가 어떻게 젊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관리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단정하게 유지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습니다. 머리카락이 정리되지 않고 흐트러져 있으면 피곤하고 초라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짧은 헤어스타일은 관리하기 쉽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게 어울리는 염색을 하는 것도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얼굴이 쉽게 칙칙해지고 생기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촉촉한 피부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수분 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피하고 보습을 철저히 하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적절한 메이크업이나 간단한 화장을 하는 것도 생기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와 표현 방식도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까요? 다음으로 귀티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련된 말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목소리 톤이 차분하고 말이 또렷하여 신뢰감을 줍니다. 너무 빠르거나 작게 말하면 위축된 느낌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크고 거칠게 말하면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귀티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한 말할 때 불필요한 추임새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그니까, 뭐랄까, 어쨌든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면 품격 있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톤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할 때 표정을 밝게 하면
더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목소리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것도 귀티를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일까요? 다음으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줄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으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좋은 태도를 가져도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불평이나 험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엉망이야. 이제 나이가 드니 할 게 없어. 같은 말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도 배울 것이 참 많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처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을 줄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면 얼굴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자연스럽게 기운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건강 상태도 더 좋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말하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얼굴의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보다 해결책을 찾거나 밝은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을 가집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면 주변에서도 부정적인 사람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 습관은 귀티를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으로 품격 있는 화법이 어떻게 사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기보다 감정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대화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존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보다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남다른 특징을 가질까요? 다음으로 품격 있는 70대들의 인간관계와 매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더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작은 행동에서도 배려가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호감을 갖게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면 재밌지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품격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모임이나 교류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고 치매 발병률도 낮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나 친목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더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어렵다면 먼저 작은 모임부터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 하기보다 즐겁게 교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기쁨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라는 생각보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사소한 일에도 덜 신경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기보다 천천히 생각하고 여유롭게 말하는 것이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이나 논쟁을 피하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태도와 여유로운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귀티를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외모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다를까요? 다음으로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생활 습관과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세련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요가 같은 활동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피부에도 생기가 돌며 자연스럽게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기름지거나 가공된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피부 탄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과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음식 하나, 운동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것이 귀티 있는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다음으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고 면역력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몸의 리듬을 깨뜨리고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숙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표정도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작은 습관까지도 신경 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걸까요? 다음으로 작은 습관이 어떻게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신경 씁니다. 예를 들어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항상 깨끗한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품격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은은한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세련된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습관은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생활 속에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항상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신발을 단정하게 신는 것, 바른 자세로 앉는 것,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가지는 것 등이 작은 습관이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귀티가 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같은 70대라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닌 자세, 말투, 태도, 생활 습관까지가 품격을 만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깔끔한 스타일과 당당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차분하고 세련된 말투,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태도가 그들의 분위기를 더 우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작은 습관까지 신경 쓰면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품격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